여러분은 아보카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심장에 좋은 음식, 영양이 풍부한 슈퍼푸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진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나 영양사가 아보카도를 매일 한 개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이 슈퍼푸드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속도와 소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아보카도 섭취의 10가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식재료를 진짜 건강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보카도 소비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보카도 한 봉지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먹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섭취 습관으로 인해 고지혈증이나 위장 장애가 생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과일 한 개지만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먹으면 심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혹시 내가 이런 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보카도를 진짜 건강의 열쇠로 만드는 길을 하나씩 열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보카도는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2개, 3개씩 드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지만 동시에 칼로리도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240kcal와 22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밥 한 공기와 거의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는 68세로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2개의 아보카도를 스무디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도 안정되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 만족했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에게서 좋은 지방도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를 3개 이상 먹는 사람의 약 20%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혈중 지방을 높이고 간을 피로하게 만든 것이지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그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결국 혈압 상승, 체중 증가, 피로감 같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적당한 양입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음식에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고 있다면 반 개만으로도 좋은 지방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먹는 시간을 아침이나 점심으로 정해보세요. 아침에는 에너지를, 점심에는 포만감을 주어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위가 쉬지 못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2번째 실수,
바로 잠자기 전에 아보카도입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처럼 아보카도를 언제 먹느냐는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즉 저녁 늦은 시간에 아보카도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우니 야식으로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보카도는 탄수화물보다 훨씬 천천히 소화되는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밤늦게 먹으면 위가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위와 장이 계속 일을 하면서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이내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밤중에 깨어나는 비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줄이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정자 씨, 72세는 매일 저녁 10시쯤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먹는다는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자주 깨어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의사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늦게 먹는 게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저녁 아보카도를 끊고 오후 6시 이전으로 식사 시간을 조정하자 불면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식이지만 그 건강함이 작용하려면 몸의 리듬과 맞아야 합니다. 낮에는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보카도를 먹을 때 시간을 함께 고려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위가 아닌 몸 전체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밤에 출출하다면 따뜻한 허브티나 오트밀, 무가당 요거트 같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선택만으로도 몸의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의 감각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함께 먹는 조합비,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보카도를 언제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몸속에서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무지방 식품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덜 익은 아보카도를 먹는 습관입니다. 먼저 무지방 식품과의 조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무지방 요거트나 저지방 샐러드를 선택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아보카도와 함께 먹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보카도 속에는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지방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되는데 무지방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전의 64세 이수진 씨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를 무지방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비타민 E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땐 간단한 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나 호두,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 잘 흡수되어 피부, 혈관, 면역력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덜 익은 아보카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보러 갔다가 아직 단단한 아보카도를 보고 며칠 두면 괜찮겠지 하며 바로 자릅니다. 그러나 덜 익은 아보카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 위를 자극하고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최명호 씨는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기 위해 딱딱한 상태에서도 억지로 썰어 먹었습니다.
며칠 뒤 속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위점막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아보카도를 갈색 종이봉투에 사과와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도와 2일 안에 부드러워집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그때가 바로 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세심한 기다림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음식의 조합과 익음의 정도, 이 두 가지는 모두 균형이라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감각은 다음 이야기, 즉 소금과 보관법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듯이 어떤 맛으로 먹느냐와 어떻게 보관하느냐 역시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5번째와 6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그리고 자른 아보카도를 상온에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먹을 때 간을 강하게 합니다. 토스트 위에 올리고 소금을 톡톡 뿌리거나 간장을 살짝 넣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9.8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에 이릅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는 혈관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대구의 75세 한도윤 씨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에 소금과 간장을 듬뿍 넣어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병원 검사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소금을 줄이고 대신 레몬즙과 허브를 사용했더니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과하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아보카도의 고소한 풍미는 레몬, 마늘, 후추, 바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자연의 맛을 살리면 혈압도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보관법입니다. 자른 아보카도를 상온에 두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고 그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실내 온도 23도에서 자른 아보카도를 2시간 방치했을 때 세균이 70%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정인옥 씨는 저녁 식사 후 반쪽 남은 아보카도를 부엌에 그냥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먹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가벼운 식중독으로 끝났지만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른 즉시 레몬즙을 발라 랩으로 감싼 뒤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 온도 4도 이하를 유지하면 색 변화를 막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2시간이 넘은 아보카도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신선함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아보카도의 맛과 보관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모임 자리에서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 바로 술과 함께 아보카도를 먹는 경우입니다. 소금과 보관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아보카도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의 주의점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벼운 와인 모임이나 집에서의 간단한 술자리에서 아보카도 요리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멋지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7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술과 함께 아보카도를 먹는 습관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지방이 많고 술 역시 간에서 대사되는 물질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간은 2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동시에 지방을 분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 피로와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한국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지방 식품과 술을 함께 섭취한 사람의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2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오승철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와인을 즐기며 아보카도, 브루스케타를 자주 먹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 믿었지만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아보카도의 지방과 술이 동시에 간에 부담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승철 씨가 술자리에서 아보카도를 피하고 대신 채소 안주로 바꾸자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술과 지방은 서로에게 힘든 조합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실 때는 지방이 적은 안주를, 아보카도를 먹을 때는 술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8번째 실수는 반대로 너무 오래 두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검은 반점이 생긴 아보카도를 그냥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상했지만 괜찮겠지 하며 검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드시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보고에 따르면 아보카도가 지나치게 숙성되어 검은 반점이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4세 윤태성 씨는 검은 반점이 있는 아보카도를 아까워서 자주 먹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어느 날 피로감이 심해져 검진을 받았고 간 효소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곰팡이 독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버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건강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아보카도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에도 타이밍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의 교정은 다음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보카도에 설탕이나 연유를 넣는 습관, 그리고 생달걀과 함께 먹는 위험한 조합이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앞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보카도가 어떻게 건강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 속에서는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9번째와 10번째 실수는 특히 달콤함과 편리함을 좇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아보카도에 설탕을 넣거나 생달걀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먼저 설탕의 문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아보카도 스무디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카페나 집에서도 아보카도에 우유와 연유, 꿀을 넣어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보카도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방과 단순당이 함께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지방과 당을 동시에 섭취한 사람의 인슐린 수치가 35%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71세 박혜림 씨는 아침마다 아보카도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포만감이 좋아 건강한 식사라고 믿었지만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탕을 끊고 계피가루와 블루베리를 넣어보라 권했고 몇 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아보카도의 자연스러운 고소함은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계피나 견과류, 베리류를 더하면 풍미도 살고 혈당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달지만 훨씬 건강한 선택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10번째 실수는 생달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보카도와 생달걀을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살모넬라 감염 사례의 60% 이상이 익히지 않은 달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장 속에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서울의 62세 이재호 씨는 매일 아보카도와 생달걀을 함께 갈아 마셨다가 며칠 후 고열과 복통으로 입원했습니다. 원인은 살모넬라균 감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반숙이나 완숙으로 익히면 단백질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되며 감염 위험은 사라집니다. 보기에는 간편한 조합이지만 건강은 단 한 번의 방심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평생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10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삶 속에서 균형을 되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아보카도를 현명하게 즐기는 길, 그리고 나이 들어도 건강을 지켜내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보카도를 먹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10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익숙한 습관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한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보카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반 개의 아보카도,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먹기, 무지방 식품 대신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더하기, 그리고 냉장 보관을 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혈압을 낮추고 간을 쉬게 하고 소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의 회복력이 느려질수록 이런 사소한 습관의 차이는 점점 더 큰 건강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한도윤 씨, 박정자 씨, 윤태성 씨처럼 누구나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솔직했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가 결국 새로운 삶의 활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아보카도는 심장과 간, 그리고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변화가 내일의 몸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아보카도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대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함에서 자라납니다. 아보카도 한 입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